새벽 2시였어요. 잠에서 깼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눈이 떠졌죠.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핸드폰을 켰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나, 딸아이가 메시지를 보냈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새벽 2시의 고요한 뿐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외로움? 허전함? 아니면 그냥 막연한 불안감? 나만 이런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잠들어 있는데 나만 이렇게 깨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혼자 깨어 있을 때 낮에는 별것 아니었던 걱정들이 갑자기 커다랗게 느껴지는 순간,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에 나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침을 맞았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이유로 여기 계신 건가요? 잠이 오지 않아서, 혹은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괜찮아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편안한 친구처럼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단한 해답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작은 지혜들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혼자 사귀었던 서운함들. 오늘 밤만큼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까요? 며칠 전 일이에요. 저녁 먹고 나서 딸아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딸아이는 항상 옷을 얇게 입고 다니거든요. 감기 걸릴까봐 걱정됐죠. 카톡을 열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날씨 많이 추워졌다.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 잘 지내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걸 읽으면 연락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바쁜가 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텔레비전도 켜고 일상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핸드폰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1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읽지 않았다는 표시였죠. 아직도 못 봤나?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3시간째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별 문제될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였죠.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밤 10시가 넘어갔어요.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이제는 잠도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요즘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건 아닐까? 귀찮게 한 건 아닐까? 나만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처음엔 걱정이었는데 어느새 자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딸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죠. 단톡방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친구들 톡방에 이야기를 던졌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을 때 그 침묵이 주는 느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내가 재미없는 얘기를 한 건가? 다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만 혼자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건가? 머리로는 알아요. 사람들이 다 바쁘다는 걸요. 톡을 못 본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생각이 더 커져요. 낮에는 괜찮았던 게 밤만 되면 무겁게 눌러오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어제 야근 때문에 완전 정신없었어. 폰 배터리도 나가고. 걱정 많이 했지? 나 괜찮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밤새 끙끙 앓았던 걱정들이 다 쓸데없는 거였다는 걸요. 딸아이는 저를 무시한 것도, 피한 것도, 귀찮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빴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해요. 상대의 침묵을 나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답장이 없다는 것을 나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침묵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하루가 바쁘거나 핸드폰을 못 받거나 답장하려다가 깜빡한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루 이틀 지나서 답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세대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화기 시대를 살았잖아요.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아야 했고,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했고, 연락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 났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메시지는 나중에 봐도 되고, 답장은 천천히 해도 되고, 급한 일이 아니면 기다려도 괜찮은 세상이에요. 이걸 이해하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아, 답장이 늦는 게 요즘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가 미움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달라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도 줄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언젠가 답장 오겠지 하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게 됐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메시지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다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거나 창밖 풍경 구경하거나. 답장은 기다림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해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답장이 늦다고 해서 여러분이 덜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리고 지난주 은행에 갔을 때 일이에요. 통장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 ATM 기계 앞에 섰어요. 평소에도 자주 쓰던 기계였는데 그날따라 화면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바뀐 건가? 버튼 위치도 달라졌고 메뉴 이름도 달라졌어요. 빠른 입출금, 스마트 뱅킹, 비대면 송금.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카드를 넣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화면에 뜨는 메뉴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걸 눌러야 하지?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어요.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3명 정도 줄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하면 어쩌지? 손끝이 떨렸어요. 진짜로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분? 아니면 2분? 실제로는 30초도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결국 옆으로 비켜섰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뒤에 있던 젊은 남자분에게 양보했어요. 그분은 네 하고는 제 앞으로 가더니 순식간에 일을 끝냈어요. 딱딱딱 버튼 몇 개 누르더니 돈 뽑아서 가더라고요. 저는 벽 쪽으로 물러나 섰어요. 그리고 몰래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요. 저 버튼을 먼저 누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저걸 선택하는 거구나. 한참 지켜보고 나서야 다시 시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수치스러웠어요. 정말로요.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계 하나도 못 쓰는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많으시죠?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려다가 포기한 적, 스마트폰 앱 하나 깔려다가 포기한 적, 병원 무인 접수기 앞에서 헤맨 적.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나만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면 창구 직원이 있었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처리했죠. 마트 가면 계산대에 사람이 있었어요.
주문도 직접 말로 했고요. 모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새 기계가 그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우리에게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고요.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보고 자랐어요. 그들에게 기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 기계는 여전히 낯선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실수도 하고 헤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자꾸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요.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ATM 기계 앞에서 헤맬 때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기계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키오스크에서 주문이 어려우면 옆에 서 계신 직원 부르세요.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하게 도와줘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지혜예요. 혼자 끙끙대면서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하는 것보다 물어보고 빨리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의 따뜻함, 얼굴 보고 나누는 대화의 깊이,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 이런 건 아무리 빠른 기계도 따라올 수 없어요. 기계를 못 다룬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천천히 배우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며칠 전에 겪은 일이에요. 동네에 자주 가는 칼국수집이 있어요. 한 20년 넘게 다닌 곳이에요. 거기 사장님이랑은 이제 거의 친구처럼 지내죠. 그날도 혼자 점심 먹으러 갔어요.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좀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사장님이 물 가져다 주시면서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 그냥 그렇죠, 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사실 요즘 정말 잠을 못 잤거든요. 밤만 되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져서요. 사장님이 잠깐 제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저도 그래요. 나이 들면서 잠이 잘 안 와요. 새벽 2, 3시에 깨면 그냥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요. 그럴 땐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없던 걱정도 생기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땐요, 아예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창밖 구경하다가 다시 누워요.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안 와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신다니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칼국수가 나왔어요. 김치도 듬뿍 올려주시고 육수도 더 부어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든든하게 먹어야 기운이 나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밥을 먹는데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마도 요즘 제가 외로웠나 봐요. 누군가 제 얼굴을 보고 제 상태를 알아봐 주는 게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의 따뜻함은 이런 거구나. 거창한 조언이나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걸 잊고 살아요. 대단한 걸 해줘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돼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오랫동안 안 만난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요. 단골 가게 사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좋겠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한 2년 만이었나? 전화로 약속을 잡으면서 그럼 3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서로 알겠다고 하고 끊었죠. 약속 당일이었어요. 30분 일찍 나갔어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시청 앞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친구를 기다렸죠.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안 왔어요. 늦는구나. 뭐 괜찮아. 기다리면 되지. 30분이 지났어요. 이제 좀 이상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시청 앞에 있는데? 너 어디야? 친구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응? 나도 시청 앞 카페에 있는데? 나도 시청 앞 카페야. 근데 너 안 보이는데? 알고 보니 웃긴 일이었어요. 시청 앞에 비슷한 이름의 카페가 2군데 있었던 거예요. 스타벅스랑 스타벅스 리저브였어요. 저는 일반 스타벅스로 간 건데 친구는 리저브로 간 거였죠. 아, 미안해. 내가 착각했나 봐. 지금 바로 갈게. 서둘러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10분 정도 걸렸죠. 친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네. 나이 들면서 이런 실수가 잦아지는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꼭 사야 할 물건 하나를 빼먹고 와요. 집에 와서 봉지를 풀어보다가 아, 이걸 안 샀네 하죠.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해요. 아침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점심때가 돼서야 생각나요.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라요.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이럴 때마다 불안해져요.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정말로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조카를 만났어요. 대학생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조카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모, 저도 맨날 그래요. 어제도 친구 생일 깜빡해서 혼났어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자주 까먹고요. 너도 그렇니? 당연하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다 핸드폰에 저장하니까 머리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구나. 사실 기억력 감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걸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깜빡하면 아, 깜빡했네 하고 넘어가요.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고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면서 자책해요. 이게 차이예요. 기억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깜빡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도 세웠어요. 중요한 약속은 핸드폰 캘린더에 바로 입력해요. 알람도 30분 전에 울리도록 맞춰놔요. 장볼 목록은 메모장에 적어서 가요. 마트 가기 전에 냉장고 열어서 뭐가 없는지 확인하고 바로 적어요. 약 먹는 시간도 알람으로 맞춰놨어요. 아침 8시, 저녁 7시. 알람 울리면 바로 먹어요. 이렇게 하니까 편해졌어요.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메모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우리 뇌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두는 습관, 이게 바로 제2의 뇌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중요한 건 무조건 적어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잊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축복이에요. 슬픈 기억, 아픈 순간들을 조금씩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간과 망각이거든요.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하며 산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깜빡하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갈게요. 지금 몇 시쯤 되셨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답장 없는 메시지의 불안, ATM 기계 앞에서의 당황, 단골 식당에서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깜빡하는 기억에 대한 걱정. 혹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기뻐요. 우리가 느끼는 작은 걱정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걱정들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니까요. 잠시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세요. 한 번 더요. 숨을 내쉴 때 오늘 하루의 긴장감도 함께 내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좋아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외로움,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안하게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 곁에 제가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말하기 어려웠던 감정들, 혼자 사귀었던 외로움들, 그리고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안한 자세 그대로 계속 들어주세요.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저녁 6시쯤이면 저는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죠. 바쁘게 살아요. 맞벌이에 아이도 어리니까요. 그거 다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거든요. 한 달에 1~2번 정도 전화가 와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요즘 세상에 부모한테 매일 전화하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화가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져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기 전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돼요. 오늘은 연락 올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나죠. 어떤 날은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가도 손을 멈춰요.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요즘 자주 연락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망설여져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지나가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남편은 일찍 자러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봐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화면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잘 안 들려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가져보셨죠? 자녀의 안부가 궁금한데 선뜻 전화하기 어려운 마음. 보고 싶은데 말하기 미안한 마음. 외롭다고 표현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마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자녀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독립했으면 그냥 놔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 감당해요. 외로움도 보고 싶은 마음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 참고 뭐든 이해하고 뭐든 양보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늘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얼마 전에 용기 내서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잘 지내니? 엄마. 네, 잘 지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서 바쁜 게 느껴졌어요.
뭔가 하다가 받은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쁘구나? 네. 지금 회의 준비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응, 그래. 바쁜데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더 허전했어요. 괜히 전화했나 봐. 바쁜데 방해만 했네.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때 바빠서 죄송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주말에 시간 되면 아이 데리고 한번 갈게요. 그래, 오면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주말이 기다려졌죠. 그런데 주말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아이 건강이 중요하지. 다음에 보자. 답장을 보내고 나서 냉장고에 가득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봤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자가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들. 다 무거워졌어요. 마음도, 손도, 발걸음도.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실망하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녀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 놨다가 약속이 취소되면 허탈해지는 마음.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꿔야 해요. 진짜로요.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 바쁜데 미안해. 엄마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도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먼저 연락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그들도 마음이 편해져요. 통화가 짧아도 괜찮아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밝아지잖아요.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짧은 문자 하나도 좋아요. 오늘 날씨 좋네. 건강 챙겨. 뉴스 봤는데 감기 조심해. 엄마가 반찬 해놨어. 시간 되면 들러.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외로움을 혼자 사귀지 마세요. 표현해도 괜찮아요. 요즘 엄마가 좀 심심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게 약함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솔직함이고 용기예요. 자녀도 알아야 해요.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표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녀가 전부는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다시 찾으면 기다림도 외로움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지난주에 집 정리를 하려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죠. 낡은 편지, 색이 바랜 사진, 고장난 시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작은 장난감들. 이제 버려야지.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막상 손에 쥐니까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편지 한 장을 펼쳤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신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건강 챙기고 잘 먹어라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까 어제 일처럼 생생하더라고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밥은 먹었냐? 옷 따뜻하게 입어라. 늘 하시던 말씀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요. 색바랜 사진도 봤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여행 사진이었어요. 설악산에 갔을 때였나? 둘 다 얼마나 밝게 웃고 있던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지금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사진 속 젊은 남편과 지금 남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함께 늙었다는 게 감사해요. 아이들 장난감도 나왔어요.
작은 자동차, 인형, 색연필 세트. 이제 아이들은 다 자라서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손자도 이제 이런 건 안 가지고 놀죠. 하지만 이 작은 자동차 하나에도 추억이 담겨 있어요. 밤늦게까지 이걸 가지고 놀던 아들의 모습,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울던 모습, 제가 장난감으로 아들을 달래던 모습, 다 기억나요. 1시간 넘게 서랍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보고 만져보고 추억에 잠겼어요.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어요.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고 문을 닫았죠.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미련이 많은 걸까? 왜 버리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지만 막상 시작하면 손이 멈춰지는 순간들. 버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차마 버릴 수 없는 물건들. 쓸모는 없지만 추억이 담긴 것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정리하라고, 버리라고, 미니멀하게 살라고요.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야 해요. 정리를 해야 마음도 가벼워져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에요.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이에요. 행복했던 순간들의 증거예요. 그걸 버린다는 건 그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며칠 전에 딸아이가 왔어요. 서랍 정리하는 걸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다 버려요. 이제 쓰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진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딸아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결국 딸아이와 타협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정말 소중한 것만 한두 개씩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둬요. 그리고 버려요. 사진으로? 네. 핸드폰으로 찍어두면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물건은 없어져도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편지는 한 장만 남겼어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한 장만요. 나머지는 사진 찍어서 저장했어요. 사진도 몇 장만 골라서 작은 앨범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 장난감도 자동차 하나, 인형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서랍도 깔끔해졌고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소중한 추억 한 조각씩만 남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해두세요. 핸드폰으로 간단히 찍어두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요. 물건은 버려도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요.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사랑했던 순간들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정리예요. 어제 산책을 나갔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요.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어서 나온 거였죠.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혼자셨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비둘기들한테 모이를 주고 계셨어요. 비둘기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모이를 뿌리셨죠.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도 옆 벤치에 앉았어요. 그냥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제 쪽을 보시더니 말을 거셨어요. 날씨 참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요즘 이렇게 나와서 비둘기들 보는 게 낙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작년에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계속 비둘기들한테 모이를 주셨어요.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네.
매일이요. 이 녀석들이 저를 기다리거든요. 안 나오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참 따뜻했어요. 이 녀석들이 제 친구예요. 말은 안 통해도 저를 알아봐요. 제가 오면 날아와요. 좋은 친구들이네요. 그럼요.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날씨 이야기, 비둘기 이야기, 동네 이야기.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할머니는 비둘기를 친구 삼아 외로움을 달래셨어요. 누군가는 취미를 가지고,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방법은 다양해요. 중요한 건 혼자 집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세요. 공원이든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작은 대화라도 나누세요.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그 할머니가 공원에 나오셨을 거예요. 비둘기들한테 모이를 주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도 내일 다시 나가볼까 해요. 할머니랑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작은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오늘 밤 우리의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창밖을 한번 보세요. 혹시 동이 트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 깊은 밤인가요? 시간이 얼마나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답장 없는 메시지의 불안, 낯선 기계 앞에서의 당황, 깜빡하는 기억에 대한 걱정, 자녀를 기다리는 외로운 저녁,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이 걱정들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걱정은 우리가 잠시 빌려온 감정이에요.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해가 지면 밤이 오지만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듯이 걱정도 지나가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뎠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 세 마디면 충분해요. 거창한 다짐이나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토닥여주세요. 내일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제의 걱정을 모두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답장이 늦었던 메시지에는 오늘 답이 올 수도 있어요. 어제 어려웠던 기계는 오늘 다시 도전해보면 조금 쉬워질 거예요. 깜빡했던 일은 메모로 보완하면 돼요. 자녀에게는 먼저 연락해보세요. 정말 소중한 추억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공원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정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우리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도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깊은 잠 속에서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